아마도 저희 회사에 대한 말씀을 전해 들으시게 되시면 사실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신봉사가 눈을 뜬 것도 아니신데 현대의학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장님이 눈을 뜨셨다는 내용의 이야기나, 또는 당뇨 합병증이 오셔서 다리가 괴사되어서 다리를 자르시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자르시는 날 붕대를 푸니까 식생활 한 보름 남짓 바꿨는데 거기서 새살이 올라와 있어서 의사가 다리 자르는 것을 포기하고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이해하시고는 오히려 저희 식품을 그 병원에 추천해서 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식품의 개발자인 저도 이해하기가 쉽지 아니합니다. 저희 식품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해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질환 등에 대한 좋은 반응이 나타나니까 이것이 무슨 특별한 의약품이냐, 또는 어떤 특별한 기능성 식품이나 또는 건강식품이냐, 물론 그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 밥상 위에 올라가는 우리가 주로 먹는 음식 외에 감초 하나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자연식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식품이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 그것도 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아니합니다. 제가 그 원리를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휘발유에서 움직이는 기기라면 우리 사람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혈액의 혈류작용에 의해서 생존하고 활동할 것입니다. 만약에 내 몸속에 들어있는 이 혈액이 건강하시면 우리의 건강이 좋으신 것입니다. 혈액이 나쁘면 우리의 건강이 좋지 못할 것인데, 지금 우리 모두는 사실상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혈액이 좋은 혈액인지 나쁜 혈액인지를 단정 짓기가 쉽지 아니합니다.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이 혈액은 약 2대 반, 5리터 정도 되시는데 이 혈액이 매일 뇨 또는 땀으로 배설되어져 나가시고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이 우리의 혈액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용이죠.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이 혈액은 이렇게 통에 담겨서 평생을 그 혈액만 가지고 사시는 것이 아니고 매일 순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혈액을 만드는 원료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이다. 그래서 식생활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좋은 식생활을 하시면 좋은 혈액이 되어서 건강이 좋아질 것 같은데 어떤 식생활이 우리 건강에 좋을 것인가? 이를 두고 많은 분들이 현미식을 하신다, 오곡작곡식을 하신다, 심지어 당뇨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예 오곡작곡식을 도시락을 사서 다닙니다. 밖에 나와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 도시락 갖고 오지 아니하시면 아예 식사도 아니하십니다. 근데 당뇨로 고생을 하시는 어르신들께서 그렇게 오곡작곡식에 관심을 가지시고 식사를 하시지만 당뇨가 정상화 되셨던가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당뇨 합병증은 더 심해져서 갔다.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현미식, 오곡작곡식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고생만 하고 계시더라. 살펴보실까요? 우리가 현미식이든 오곡작곡식을 하시는 이유는 그 속에 들어있는 백미 외에 그 가에 붙어있는 호분청, 등경, 다른 말로는 조절소, 다른 말로는 효소, 다른 말로는 천년의 비타민, 다 같은 표현입니다. 이 가에 붙어있는 호분청을 동시에 같이 섭취할 전체식을 하실 것이 목적인데, 학문적으로 속에 들어있는 백미 속에 들어있는 주요 성분은 탄수화물이요, 단백질이요, 지방입니다. 탄수화물이요, 단백질이요, 지방은 열과 무관하기 때문에 타지 않으면 상관없으나 가에 붙어있는 호분청, 효소는 열에 민감합니다. 효소가 살 수 있는 온도는
섭씨 35도에서 65도 사이. 그런데 이를 1.5기압이나 2기압 상태에서의 고온의 압력밥솥에 밥을 지으시면 가에 붙어있는 효소는 죽어버립니다. 현미나 오곡 잡곡식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좋은 오곡 잡곡식을 고온의 압력밥솥에 밥을 지어 드시면서 그냥 폼만 잡고 계시는 겁니다. 생식하고 드시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웰빙식이다 하시고. 생각해 보실까요? 식물이든 곡물이든 분쇄시켜서 분말 상태, 가루가 돼서 상온에 그냥 두시면 곰팡이, 미생물 오염 되시니까 이걸 온열건조로 시켰다? 이건 데워 죽인 겁니다. 동결건조로 시켰다? 하면 이는 얼려 죽인 겁니다. 왜 데워 죽이고 얼려 죽인 놈을 날 생자를 써서 생식하고 폼 잡고 드시느냐. 이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식생활에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정확히 꼬집고 있지 못하시더라. 우선 우리가 주로 먹는 우리의 주식, 밥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주식으로 삼고 있는 이 흰쌀밥 백미가 우리는 우리 몸에 덕이 되시는 줄 알고 계시지만 이를 정확히 분석하고 보시면 독입니다. 독이라도 아주 심한 독입니다. 무슨 소린가? 국민 전체가 다 먹고 있는 주식인 밥을 두고 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냐. 저도 처음에 이 부분을 확인하고는 저 스스로도 혼란스러웠어요. 여태까지 나도 독 먹고 살아왔단 말인가. 집으로 돌아가면 사랑하는 전 가족이 함께 먹을 밥을 두고 독이라 할 수 있을 것인가. 봤던 자료를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훑어봐도 독임이 분명했다. 그러나 이는 저 혼자만의 주관적 지식일 수도 있으므로 여러 전문가들과 분야별로 검토를 해봐도 독임이 분명했다. 해서 저는 약 10여 년 전부터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건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주식인 백미가 독입니다 하는 말씀을 신문의 칼럼을 통해서, 잡지의 기고를 통해서, 대학원의 강연을 통해서, 또는 이렇게 주어지는 강연 등을 통해서 백미는 독입니다 하는 말씀을 외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국민 전체가 먹고 있는 주식을 독이라 표현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보거라.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역사적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백미가 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주식을 독이라 부를 수 있는 법적 근거 자료는 있던가 하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학문적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백미가 독이라고 하는 사실을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먼저 역사적 측면에서 생각해 보실까요? 현재 우리가 주식으로 삼고 있는 이 흰쌀밥 백미를 우리 모두는 조상 대대로 먹어왔던 것으로 착각하고 계십니다. 이 흰쌀밥 백미를 실질적으로 먹게 된 시기는 사실상 일제시대 때에 정미소가 생기면서부터 백미 먹게 되었지, 그 전에 우리 선조들은 연자방아나 디딜방아나 절구 등에 의해서 찌은 현미를 주식으로 삼아왔습니다. 이 민족의 주식은 현미가 우리의 주식이지 오늘날 먹고 있는 백미가 우리의 주식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생각해 보실까요? 일제시대 때, 6.25 전쟁 때, 보릿고개 넘기던 60년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흰쌀밥 백미를 주로 먹을 수 있었던 계층은 부자들이 아니면 쌀밥 구경도 못했었다. 이 쌀밥만 주로 먹은 부자들에게만 유독 병이 오니까 그 병을 일컬어 부자병이라고 불렀다. 일제시대 때는 이를 백미병이라고 직설하기도 했었다. 대표적인 부자병, 백미병이 무엇이든가요? 각기병 아니시든가요? 꾹 찌르면 들어가서 올라오지 않는 것. 요즘은 각기 환자가 보이지 않더라. 각기란 당뇨가 오래되고 심화된 상태를 각기라고 부릅니다. 당뇨가 심화되어서 개사되기 그 직전에는 누르면 누르는 대로 들어가서 오히려 구멍이 뿌끔뿌끔 뚫립니다. 그러면 요즘의 당뇨 환자는 500만 명 시대가 아니라 1000만 명 시대고 있습니다. 인구 4800만 명 중 1000만 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성인 2분 가운데 1분은 당뇨입니다. 그러면 나는 당뇨가 아니지 않는가? 여러분, 이것도 크게, 아주 크게 잘못된 인식입니다. 현대의학적으로 당 수치를 110이다 120이다 기준을 정해 놓으시고, 높으면 당뇨요, 낮으면 비당뇨로 구분할 따름이지, 당 수치가 높지 않은 내 부모님이
당뇨 합병증인 녹내장, 백내장이 오시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당 수치가 높지 않은 내 부모님이 중풍 치매로 쓰러지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당 수치가 높지 않은 우리도 화장실에서 너를 보시면 거품이 일어나고, 산에 가서 너를 보시면 개미떼가 덤빕니다. 왜 덤빌까요? 달달하니까 덤비더라. 이것이 70년대, 80년대에 들어서 국민 전체가 경제 성장에서 쌀밥을 다 드시게 돼요. 누가 많이 드셨을까요? 어른들 아닐까요? 부자병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른병이라고 하는 이름만 바뀌는 형태로 이것이 90년대, 2000년대 오늘날에 와서는 어른들한테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시는 것이 아니시더라. 태어날 때부터 아토피를 안고 태어난다. 초등학생들이 병적 비만 상태다. 비만을 왜 현대병이라고 부르던가. 내가 섭취한 음식물이 내 몸속에 들어가서 물질대사가 되어야 할 것인데, 물질대사가 되지 않으면 불완전 연소식품을 섭취해서 연소가 되지 않으면 찌꺼기가 남게 되고, 남게 되는 이 찌꺼기는 다음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방, 기름으로 바꾸어서 이 지방이 첫 번째 아랫배에 저장되고, 저장된 이 지방이 몸 전체에 지방세포가 전이되어 간 형태를 비만이라고 부르는데, 이 비만이 오시다 보니까 혈행성 질환 전체가 수반한다. 비만 현대병 맞다. 20대 초반의 아가씨가 자궁암으로 고생합니다. 30대 초반의 젊은이가 중풍으로 쓰러집니다. 운 나쁘면 이 장소에 누구도 언제 어느 시간에 그러한 일이 오지 않는다고 단언하실 수 있는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누구한테 나이에 상관없이 온다. 성인병, 노인병이라고 하는 용어가 맞지 아니하다. 병명 바꾸자 해서 바꾼 병명이 현대병 아닐까요? 머리가 아프면 두통이고 이빨이 아프면 치통일 텐데, 현대병이란 과연 어디가 아픈 병명을 두고 현대병이라고 부르든가. 약을 만들던 입장에 있던 사람으로서는 약 만들어야 되는데 헷갈리더라. 원인을 알아야 약 만들 거 아닌가. 현대병의 원인이 무엇이든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책을 보자. 현대병이 오는 이유 첫째, 영양 섭취의 불균형에서 현대병이 온단다. 말 안 되는 말씀이다. 옛날에는 진수성찬으로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현대병이 없었답니다. 인스턴트, 접속가공식품을 많이 먹어서 현대병이 오신다면 지금 중풍 오시고 치매 오신 내 부모님이 평생을 피자나 햄버거나 라면 등의 인스턴트 식생활을 하셨던가? 아니지 않는가? 아니지 않는가? 내 부모님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교과서에서는 잘못된 현대병의 원인을 가리키고 있다. 현대병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운동 부족에 의해서 현대병이 온단다. 운동 부족? 옛날에 에어로빅이 있었습니까? 옛날에 헬스클럽이 있었습니까? 운동 부족 때문에 현대병 오신다고 해서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1년 내내 운동을 하고도 현대병 와서 병원을 찾으니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운동하는 방법이 틀렸답니다. 운동 어떻게 하란 말이야. 현대병의 원인을 분명히 찾자. 현대병이 오는 이유, 이러한 부분 등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못하고 있다 보니까 전 국민이 다 헷갈려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원인만 정확히 찾으면 해답할 수 있다. 원인을 모르시다 보니까 돈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현대병이 오는 이유 자체를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저 이야기를 맞다고 동의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식생활을 우리는 밥을 먹고 있거든요.